물질의 자기적 특성, 중단한 마무리, 루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나침반 A, B를 배치해놓고 중간에 이제 B에 좀 더 가깝게 직선 도선을 배치했는데 지금 나침반들이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A, B 둘 다 지구 자기장을 오른쪽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전류를 흘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류 때문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위쪽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이 방향으로 전류 자기장이 발생을 할 거고요. 반면에 A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A는 남쪽으로 전류 자기장을 받을 건데, 이때 A는 B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 자기장을 좀 더 약하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침반 A, B는 이 둘 전류 자기장, 지구 자기장의 합성을 받아서 이 방향으로 합성 자기장을 받겠죠. 그래서 A는 오른쪽 아래로 꺾여 있는 거, B는 오른쪽 위로 꺾여 있는 모습 골라주면 되는데, 이때 X축을 중심으로 B쪽이 좀 더 많이 회전한 꼴이 되겠죠? 얘는 이만큼, 이 친구는 요만큼이니까 B가 더 전류 자기장을 세게 받으니까 그런 거죠. 정답은 3번 해주시면. 2번입니다. 그림 가는 저연된 직선도선 A, B가 수직으로 놓여있는 상태고요. 이때 각각 화살표 방향으로 똑같은 전류를 흘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그림 나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건데, A는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B는 처음에 강하다가 점점 약해지는 상황이 듭니다. 이때 T초일 때 점 P점에서 합성 자기장이 B0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3T초일 때 합성 자기장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그걸 구해보면은 일단은 A가 만드는 P점에 대한 자기장은 이렇게 되니까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고요. 반면에 B가 만드는 거는 튀어나오는 방향일 겁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네요. 그럼 우리가 T초인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이때는 1.5i가 되잖아. 근데 어차피 같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자기장의 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류에는 비례를 하는데, 거리가 똑같으니까요. 전류의 비례를 할 겁니다. 근데 전류의 비가 1대 1.5, 그러니까 2대 3이란 말이에요. 그 2대 3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일 때 2대 3일 때 비율이 B0라고 합니다. 조금 더 수식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우리가 튀어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두면은 2R분의 3I 빼기 R분의 I니까 2R분의 I만 남겠죠? 튀어나오는 방향. 이게 B0라는 거죠. 그럼 3T초일 때는 어떻냐? 3T초일 때는 우리가 A가 좀 더 세니까 B에 의한 거는 2R분의 I가 되겠죠? 왜냐면 3T초일 때는 B의 전류의 세기는 0.5i니까 이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A가 만드는 자기장은 똑같죠? R분의 I.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R분의 I가 나올 겁니다. 이 말은 2R분의 I가 B0였으니까 방향만 반대고 방향만 튀어나오는 방향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A고요. 그리고 그 밑에 A만큼 더 내려가면 B가 있고 A만큼 한 번 더 내려가면 C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심 P에 흐르는 합성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된다. 뭐 그럼 P점에 대해서 우리가 합성자기장을 좀 써보면은 얘가 만드는 합성자기장의 세기는 이 친구가 만드는 거는 A가 만드는 거는 튀어나오는 방향, 그러니까 뚫고 나오는 방향. 그 다음에 B가 만드는 것도 튀어나오는 방향이네요. 그럼 합성자기장이 0이려면 C가 만드는 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0이 될 수 있겠죠. 이것까지 튀어나오는 방향이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C가 P점의 X방향으로 만들려면 왼쪽으로 전류가 흘러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일단 기억.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다. A에 의한 건 튀어나오는 방향. 맞는 말. 니은 B와 C 흐르는 전류 방향은 반대다. 얘는 오른쪽인데 얘는 왼쪽이잖아. 맞는 말. 마지막 D가 전류의 세기는 C가 B에서보다 크다인데, 지금 보시면 얘랑 얘를 더한 거랑 얘랑 똑같아야 되죠? 근데 얘가 더 멀어요. C는 뭐 이제 이걸 비교를 해보면 IC는 EA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B에 흐르는 전류는 A만큼 떨어져 있잖아. 근데 이거 두 개만 비교해도 얘가 커야 돼요. 왜냐면 얘에 A에 의한 자기장을 더한 게 똑같으니까 이거 두 개만 비교하면은 얘가 더 큽니다. 근데 얘가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럼 전류는 당연히 더 커야 되겠죠? 당연히 C의 전류가 더 커야 된다. 맞는 말. 정답은 5번. 4화입니다. 무한히 긴 직선도선. 종이만의 수직. 그러니까 전선이 지금 요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때 A에는 전류 방향,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A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점 P와 Q는 X축상에 있는 점이고 P에서 A와 B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은 제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B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지금 P점에서는 A가 만드는 거는 이렇게 도니까 아랫방향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합성자기장이 0이 되려면 B가 만드는 게 윗방향이면 되는 거지. 그럼 손 모양이 요 방향. 그래서 B도 X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이래야 이렇게 되면서 합성자기장이 0이 될 수 있겠죠? 이 둘이 만드는. 그러면 전류의 세기도 똑같다는 것까지 나옵니다. 거리가 똑같은데 전류의 세기까지 똑같아야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고 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0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Q점인데요. 이 Q점에서는 A, B, C 세 가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합쳐서 0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A와 B가 만드는 거는 아랫방향이잖아요. 그러면은 C가 만드는 게 Q에서 올라가는 방향이어야 Q에서 세 가지 A, B, C 합성자기장이 0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C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에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되면서 합쳐지겠죠.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볼게요. 기억.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똑같다. 아까 이거 두 개 합쳤더니 0이 돼야 되니까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맞는 말. 니은 C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랑 반대지. B는 들어가는 거, C는 나오는 거. 틀렸고요. 디귿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2분의 3배다. 이건 뭐 C점에 대해 계산 한번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튀어나오는 거를 플러스,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로 치면은, 아니지. 여기서는 자기장 방향의 위아래니까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두면은 A랑 B가 만드는 건 Q점에 대해서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A가 만드는 하나, 둘, 셋, 무려 4칸 4D분의 I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B가 만드는 거는 2칸이니까 마이너스 2D분의 똑같이 I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C가 만드는 게 윗방향이니까 플러스인데 이건 한 칸이니까 D 그리고 IC 이게 0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D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넘길 거 넘기면 IC는 4분의 3i가 되겠죠. 그래서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에 흐르는 것보다 4분의 3배가 되겠지. 디귿은 틀렸죠. 정답은 1번, 5번입니다. 중심이 O인 반점이 각각 D, ED인 원형 도선 PQ가 고정되어 있는 모습. 나는 이제 R까지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전류가 각각 I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QR에는. 이때 가와 나에서 5점에서의 합성 자기장이 방향은 똑같고 세기는 나가 가에서의 2배라고 할 때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변수 잡아가지고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보면은 우리가 P에 흐르는 전류를 IP라고 가정하면요. 여기서 일단 방향 모르니까 그냥 세기만 써주면 됩니다. D분의 IP 그리고 Q가 만드는 거는 요거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D분의 I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나에서는요 마찬가지야. D분의 IP 그 다음에 Q가 만드는 거 마이너스 2D분의 I였고요. 마지막 R이 만드는 거는 플러스 3D분의 I가 됩니다. 어차피 방향은 똑같다 했으니까 둘 다 플러스라고 가정하면은 상관없는 거고요. 이때 세기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를 곱해주면 이게 똑같다 해놓고 문제 풀면 되겠죠. 그럼 이제 D는 다 날리고 나머지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2IP 빼기 I는 IP 빼기 2분의 1I 더하기 3분의 I니까 넘길 거 넘기면 IP는요 6분의 5I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 6번입니다. 원통형 솔레노이드 A, B, 길이, 가문수, 자기장 세기 이렇게 나타냈고요. A에 흐르는 전류를 I0로 할 때 B에 흐르는 전류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솔레노이드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랑 전류의 비례를 하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A와 B에 대해서 자기장 세기가 1대 2가 나오니까 이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단위 길이당 가문수를 찾아줘야 되는데 단위 길이당 가문수라는 건 원래 가문수를 길이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 친구는 L분의 2L이니까 단위 길이당 가문수 2라고 가정하고요. 이 친구는 2L분의 L이니까 2분의 1 나오겠잖아. 그럼 가문수 B가 4대 1이 나오네요. 그럼 전류의 B는 얘가 1대 2가 나오려면 1대 8이 나오면 되니까 얘의 전류를 I0로 두면은 B에 흐르는 전류는 8I0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죠. 7번입니다. 물질의 자성에 대한 학생 ABC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A. 자성은 주로 전자의 스핀 때문에 나타난다. 우리가 자성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전자의 궤도 운동, 두 번째는 전자의 스핀. 이 둘 중에 좀 더 영향력 있는 원인을 고르자면 전자의 스핀이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B. 스핀이 서로 반대인 전자들이 완전히 짝을 이루면 반자성체가 나와야 되죠. 틀린 거고요. 마지막 C. 반자성을 갖는 물질은 외부 자기장을 가해도 자기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자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지. 정답은 1번, 8번입니다.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한 건데요. 이때 X, Y는 N극, S극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내부에 원자 자석이 아예 없잖아요. 이 친구는 반자성체구나. 이 친구가 반자성체라면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가해줬을 때 반대로 자기화가 됐을 거죠? 그럼 자기화가 저런 모양으로 됐으니까 외부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X는 N극, Y는 S극이 되면 맞겠지. 보기 볼게요. 기억. X는 S극이다. N극이죠? 틀린 거고요. 니은. 철은 이 물질과 같은 자성을 나타낸다. 철 같은 경우는 강자성체죠. 강자성체. 틀린 거고. 디귿.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된다. 우리가 반자성체도 상자성체와 마찬가지로 제거를 하면 원래대로 복귀가 되니까 맞는 말이겠죠. 정답은 2번. 9번입니다. 수평만에 놓인 솔레노이드 위에 질량이 같은 상자성체 A와 상자성 그리고 반자성체 B를 올려놨다고 합니다. 멈춰있는 상태고요. 솔레노이드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네. 이때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이 되니까요. 이러면 전류가 이렇게 감기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가 만든 자기장은 위쪽이 N극, 이쪽이 S극.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흐르니까 여기도 N극, S극이 되겠죠. 그럼 상자성은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꼴로 자기화가 될 거고요. 반자성은 반대로 자기화가 되니까 이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겠죠. 기억. 가에서 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 방향. 이렇게니까 위쪽. 맞는 말. 니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던데 우리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장력이죠? 그럼 물체 입장에서 한번 봐봐. 당연히 물체의 중력을 아래로 받을 거고요. 위로 실이 당기는 장력을 받고 있겠지. 근데 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화가 되면은 인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래로 자기력을 받을 거고요. 나에서는요. 반자성이다 보니까 청력. 그래서 자기력을 위로 받을 겁니다. 그럼 이때 비교하라고 한 게 장력이잖아요.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건데 중력은 일정할 거니까 내비두고요. 여기에는 중력에 자기력을 더한 만큼이 장력이 될 거고 여기는 중력에서 자기력을 뺀 만큼이 장력이 될 테니까 장력을 비교했을 때는 가에서가 훨씬 커야겠지. 니은도 맞는 말. 디귿. 솔레노이드 제거하면 상자성체, 반자성체 둘 다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맞는 말. 정답은 5번. 10번입니다. 그림 가는 알루미늄 자석이 붙어있던 알루미늄 클립을 나는 철클립입니다. 철클립은 달라붙고 알루미늄 클립은 안 달라붙네요. 일단 달라붙었기 때문에 상자성체 알루미늄은 상자성체고요. 철은 강자성체가 되겠죠. 얘가 안 달라붙는 이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제거되면 원래대로 자기화가 풀리니까 갖다 대도 안 붙는 거고요. 반면에 강자성체인 철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자기화가 유지가 되니까 얘가 자석이 된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달라붙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 가의 알루미늄은 반자성체가 아니고요. 상자성체죠. 틀렸지. 니은. 나는 자기화가 돼 있으니까 자석인 거야. 붙는 거죠. 맞는 말. 디귿. 나의 철클립은 가의 알루미늄 클립에 가져가면 서로 당긴다. 지금 보면은 얘는 이미 지금 자석이잖아요. 얘를 여기다 갖다 대면 자석을 갖다 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자기화가 되니까 달라붙겠죠. 맞는 말. 정답은 4번. 11번입니다. 자기화돼 있지 않은 물체 A를 자석 위에 올려놨더니 떠 있다고 합니다.
A는 상자성체, 반자성체, 강자성체 중에 하나다. 근데 떠 있으려면 이 자석이 뭐 N극 아니면 S극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일단은 중력을 받을 건데 얘가 위로 뜨려면 자기력을 위로 받아야 뜰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반자성체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고 기억. A는 반자성체다. 맞는 말. 니은 A를 이용하여 자기 정보를 저장한다. 자기 정보를 저장하는 거는 반자성체가 아니고 강자성체입니다. 틀렸지. 디귿. 자석을 제거하면 자기화가 풀린다. 맞는 말. 반자성체도 제거하면 바로 풀리죠.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철로 된 철이니까 일단은 강자성체고요. 이 강자성체의 끝 A를 막대줘서 한쪽 극에 접촉시켜 놨더니 그리고 이 나의 못을 물 위에 띄워놨더니 A가 회전해서 북쪽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극이 N극이고요. 북극이 S이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침판의 N극은 북쪽을 가리키는 건 N극 S극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A점이 현재 N극이라는 소리죠. 얘가 N극이 되려면 이 바늘이 가에서 왼쪽으로 자기화가 돼야 됩니다. 얘가 왼쪽으로 자기화가 되려면 이 자석의 이쪽은 S극이어야 되겠죠. 기억. 가에서 바늘이 접촉한 자석의 극은 S극이다. 맞는 말. 니은. 가에서 바늘의 A 부분은 N극으로 자기화된다. 이렇게 자기화되면은 이 바늘 입장에서 이쪽이 N극이 되겠지? 맞는 말. 디귿. 철은 강자성체다. 맞는 말. 정답은 5번. 13번입니다. 원형고리를 수평 유지하면서 자석을 향해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코일이 떨어지는 거지만 자석이 다가오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은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을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N극이 가까워지니까 아래가 N극이 되도록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주면 되고요. B에서는 S가 가까워지니까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면서 아래가 S극이 되도록 하겠죠. 기억. A, B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은 반대 방향입니다. 니은 A와 B가 자석으로부터 받는 자기력 방향. 자, 자석이 얘네를 밀 때는 서로 밀 거 아니야. A, B가 자석을 밀면 자석도 A, B 미니까 위쪽으로 밀겠죠. 위쪽으로. 맞는 말이 똑같이 위쪽이니까 맞는 말. 디귿. 유도전류가 흐를 때 A, B의 역학적 에너지.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는 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를 해야 되겠죠. 틀렸지? 정답은 2번. 14번입니다. 막대 자석을 X면이 솔레노이드에 향하게 하면서 가까이 가져갔더니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저렇게 생성이 됐다고 합니다. 유도전류는 이렇게 흘러줬어야 되겠죠? 저 방향으로 흐르면 전류는 이쪽으로 흘렀다는 겁니다. 이쪽이 N극이 되도록 전류가 흘렀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면 X 자극은 N극이었어야 되겠죠? 기억. X는 N극이다. 맞는 말. 니은. 유도전류 방향은 AGB다. 맞는 말. 디귿. 자석과 솔레노이드 사이에는 서로 청력, N극이면 청력이 작용해야 되겠죠. 맞는 말. 정답은 5번. 15번입니다. 그림 가와 종이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경력에 사각도선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나는 가에서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켰을 때 유도되는 유도전류의 세기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때 전류 방향은 A, R, B,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를
플러스로 하겠다고 하네요. 이때 나처럼 유도전류가 흐르려면 자기장 색이 변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유형이 되겠죠? 그럼 일단은 시계 방향으로 흘렀어야 되잖아요, 전류가. 시계 방향을 흘러주면 튀어나오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장이 약해지니까 채워주려고 했겠죠? 그래서 0에서 1초까지는 자기장 세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채워주려고 이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 거고요. 1에서 2초까지 유도전류가 아예 안 흐르잖아. 그러면 자기장 변화가 없었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면 됩니다. 정답은 4번, 16번입니다. 지금 D자 영역의 도선에 도체, 전기가 잘 통하는 막대기 올려놓고 얘를 일로 당기고 있다고,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이 친구를 이동을 시키잖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사각 코일이란 말이야, 코일. 얘가 일로 갈수록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요. 변화량이 플러스. 그러면 유도 기전력, 자기장은 일정한데 면적이 변하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고 유도 전류가 흘러주면 됩니다. 그럼 면적이 넓어질수록 X방향 들어가는 자기장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전류 입장에서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서 상쇄를 시키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도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흘러주면 되겠지. 괜찮나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1번. 저항이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은 A, R, B다. 그리고 요 반시계 방향이니까 A, R, B 순서대로 흘러주면 되고요. 2번.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우리가 일정하게 면적이 변하잖아요. 속력이 일정하면은 시간당 늘어나는 면적의 양이 아무래도 일정하겠죠. 그러면 유도 기전력도 일정한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유도 전류도 일정하겠지. 맞는 말. 3번. 도체 막대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지금 보면은 결국에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그러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전류 방향, 윗방향, 자기장 방향, 아랫방향, 들어가는 방향, 손바닥이 왼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왼쪽이 되겠죠. 맞는 말이고요. 4번. V가 클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여기서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시간당 변하는 면적의 변화량이 늘어나겠죠. 왜냐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시간이 짧아지는 거니까 유도전류가 더 강해질 거고 유도전류의 세기도 더 세질 겁니다. 맞는 말. 5번. 유도전류의 세기는 R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유도전류의 세기는 유도기전력, 옴의 법칙을 이용하면 저항분이 유도기전력이기 때문에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세지기 때문에 관계가 있죠. 정답은 5번. 17번입니다. 동일한 수평면상에 고정시킨 원형도선 그 내부에 금속고리가 존재하고요. 나는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2초까지는 세졌고 2초부터는 약해졌네요. 기억. 원형도선 중심에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1초일 때가 4초일 때보다 크다. 이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 그리고 전류에 비례하는 건데 거리는 지금 보면은 뭐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심이니까 뭐 원이 커지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거리는 내비두고 전류를 비교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뭐 여기에 전류의 세기를 뭐 I라고 두면은 여기는 2분의 I가 1초일 때는 2분의 I일 겁니다. 근데 4초일 때는요. 일단 우리 그래프 딱 중간점이 2분의 I인 지점은 약 3.5초일 때잖아. 그럼 4초일 때는 2분의 I보단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초일 때가 더 강하겠지. 맞는 말. 니은.
금속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 자, 이제 금속 고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원형 도선이 지금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금속 고리 입장에서는 유도 전류가 흐를 거란 말이야. 그 2초까지는 이 방향 자기장이 세지고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거고요. 2초 이후로는 이 방향이 약해지니까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정리 좀 해보면 0에서 2초까지는 반시계 방향, 2에서 5초까지는 시계 방향으로 흐를 겁니다. 그때 세기를 좀 비교하라고 하는데 1초일 땐 여기고 3초일 땐 여기겠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장을 이제 비교를 좀 하는 건데 우리가 결국에 유도 기전력이란 거는 지금 막 면적이 변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 변화량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자기장이 왜 변해요? 얘 전류가 세지던가 약해지면 얘도 같이 세지던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질 때는 전류 변화량이랑 관련이 있단 말이야. 얘랑 기울기를 결국에 비교하면 됩니다. 기울기를 비교하면은 1초일 때가 더 크기 때문에 1초일 때 전류 변화량이 크고 시간당 전류 변화량이 그러면 시간당 자기장 변화량도 크고 그러면 여기 커지면 유도 기전력이 1초일 때가 더 크니까 유도 전류도 1초일 때가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니은은 틀린 겁니다. 마지막 디귿. 4초일 때 유도 전류 방향은 원형 도선 전류의 방향과 똑같다. 4초일 때는 시계 방향이었죠? 이것도 시계 방향이었고 똑같네. 맞는 말. 정답은 3번. 18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상자성 막대를 솔레노이드에 넣고 전류를 흘려줬다. 나는 가에서 막대기를 꺼내서 P점에 가만히 놨더니 막대가 레일에 따라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가에서 A의 자극의 종류와 나에서 유도되는 전류 방향을 물어봤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은 내부 자기장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A는 S극, B는 N극으로 자기화가 되겠죠? 상자성체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꺼내서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일종의 낚시성 문제인데요. 상자성체는 자기화가 유지가 되지 않죠. 그럼 이거 자석이 아닙니다. 자석이 아니니까 유도전류는 흐르면 안 되지. 그래서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돼요. 9번입니다. 그림 가 나는 코일을 감은 투명한 간을 좌우로 흔들 때 내부에서 자석의 N극, S극이 각각 코일에 가까워지는 순간에 나타냈다. 가에서 다이오드의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다이오드니까 얘가 순방향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전류가 흘렀더니 순방향인지 한번 봅시다. 얘가 N극이 가까워지니까 막으려고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러면은 전류 방향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유도전류. 그래서 B에서 A로 흐를 때가 순방향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럼 기억은 일단 틀린 거고요. 니은, 나에선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얘가 S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막으려고. 그럼 똑같이 이 방향이 돼야겠네. 그러면은 여기서도 전류는 B에서 A로 흐르니까 여기도 불이 들어오겠네요. 니은, 나에서 LED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순방향으로 걸리니까 전류가 흐르고요. 불이 들어오겠죠. 디귿, 가와 나에서 자석이 받는 자기력 방향은 서로 반대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다가오는, 그러니까 밀고 있던 거잖아. 힘을 왼쪽으로 받을 거고요. 나에서도 밀잖아. 근데 여기서 밀 때는 오른쪽으로 밀겠죠. 반대 방향이네요. 맞는 말. 정답은 4번. 20번입니다.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직선도선 A,
B가 존재하고요. A, B에서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각각 P점에선 빵, Q점에선 B제로, 그리고 R점에서 이제 뭐냐 이렇게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잡아봅시다. 일단은 P에서 0인 걸 활용을 해야죠. 그러면은 A와 B에 의한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럼 반대 방향이 되려면 얘가 위면은 얘도 위여야 되고요. 얘가 아래면 얘도 아래여야 됩니다. 왜냐면 위면은 X, 위면은 튀어나오는 거. 아래면 여기서 동그라미, 여기서는 X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같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정확히 구해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세기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좀 통일을 시켜 놓고요. 이때 전류를 IA, 얘를 IB라고 한번 넣어봅시다. 이러고 나서 이제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럼 P점. 우리가 P는 A로 튀어나오는 걸 플러스 들어가는 거를 마이너스라 두면은 A가 만드는 건 P에서는 X니까 마이너스. 근데 한 칸이니까 IA. B로부터는 2칸 떨어져 있으니까요. 플러스 1인분의 IB가 됩니다. 이게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IA가 I라면 얘는 EI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다 찾은 거고요. 이제 Q점. Q점에서는 세기가 B제로래. 이거를 한번 써보면 마찬가지야. A 입장에서는 2칸 떨어져 있고요. 마이너스를 만들겠죠? X방향이니까 I. B한테는 튀어나오는 거. 근데 한 칸이니까 EI. 계산해보면 2D분의 3I가 될 거고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이게 B제로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R점에서만 체크하면 되는데 R은 A한테는 들어가는 거 만들 거니까 마이너스. 근데 하나, 둘, 셋, 넷, 4칸 4D 분의 I가 될 거고요. B한테도 오른쪽이니까 들어가는 방향. 근데 이제 한 칸이니까 D분의 2I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들어가는 방향 4D분의 9i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2D분의 3i가 B제로니까 이거를 B제로로 표현만 해주면 되겠죠? 2분의 3 B제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2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도선 A가 조기면에 각각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영역 1, 2를 차례로 지나고요. PQR은 영역의 경계면이고요. 기억, 디귿, 미음은 A 중심이 각각 통과할 때, 니은, 리을은 전체가 완전히 들어왔을 때를 뜻한다고 합니다. I와 2의 자기장 세기는 똑같다고 하네요. 똑같다고 하니까 B라고 놉시다. 이때 유도 전류가 흐르는지랑 안 흐르는지를 비교를 하라고 합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기억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거면 X방향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얘가 이걸 막으려고 반시계 방향 튀어나오는 유도 전류를 만들려고 하겠지. 두 번째, 니은입니다. 완전히 들어오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디귿을 보면은 X,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말하는 거죠. X가 나가거나 동그라미가 들어오는 거. 근데 이거는 똑같은 거였지? X가 나가는 거, 동그라미가 들어오는 거. 둘 다 시계 방향 결론을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력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겠죠. 마지막이 아니고 리을도 완전히 들어왔을 때니까 전류는 흐르지 않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음, 빠져나갈 때는 동그라미가 줄어드니까 동그라미 채우려고 반시계 방향으로 전기가 흘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2번입니다. 기역에서의 전류 세기를 I라고 할 때 디귿에서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봐봐. 어차피 자기장 세기가 B잖아. 이거 한 개라고 쳐봐요. 한 개.
그러면은 x가 하나 들어올 때가 전류가 i래. 여기서는 x 한 개가 나가면서 동그라미 한 개가 들어오는 거면 동그라미 두 개가 들어오는 거랑 똑같잖아. 그 동그라미 두 개가 하나가 들어올 때가 i인데 두 개 들어올 때면 2i겠지. 이런 식으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